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5월 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제가 시간이 벌써 오후 4시 40분이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시까지는 저희 이제 편집팀에 보내야 되는데, 와, 이거 20분 만에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최대한 오늘 좀 빨리 해가지고요. 제가 오늘 그 서울 머니쇼 또 이제 그 강연도 있고, 아무튼 제가 이걸 이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일단 이제 어느 정도 다 이게 그 자료는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마감하고 네이버 오늘 주가 좀 빠진 이유, AI 패권은 재생에너지에 달렸다. 삼성 SDI 어제도 많이들 물어보셨죠. 이제 말씀해드리면 신주인수권이 상장이 됐어요. 뭐냐면 이제 지금 유상자 받으실 분들은 5월 언제죠? 5월 20 며칠이죠. 그때 아마 청약이 가능한데 그 전에 내가 이 신주인수권은 뭐냐면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아마 어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팔고 싶으신 분들 파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HTS 들어가시면 뭐 MTS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보시면 HTS에 여기 위에 검색하는 데다가 그 신주인수권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치시면 신주인수권 뭐 상장 수익 종합 이 주식 주문 중에 있거든요. 8,640번이에요. 요걸 하면 여기 삼성 SDI 보이시죠? 요거를 그냥 파시면 돼요. 지금 29,200원이죠. 그죠? 삼성 SDI 29,200원이고 지금 유상증자 발행가가 얼마냐면 그러니까 유증 발행가가 146,200원이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29,200원에 끝났죠. 저거를 5월 10일까지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사고 파시면 돼요. 합치면 175,400원이죠. 합치면 지금 주가 172,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합친 금액이 이거보다 크니까 현재가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 유증 안 받고 지금 저 29,200원에 그냥 파셔도 됩니다. 현금을 이제 저걸 해가지고 받으실 수가 있어요. 유증 청약 안 하시고. 그건 선택이고, 여기다 파시면 29,200원에 내가 다 팔아버리면 권리를 유증 청약을 못 하셔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유증을 받고 싶으시면 여기다 매도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유상자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날짜 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권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선택하시면 되고. 왜 지금 원전에 주목하나? 석유 시장의 공급 우위 부담, 이건 유가 얘기고, 바이오 2개 말씀드리고, SM, MC넥스, 파크 시스템즈, KCC, 쿠팡, 전자공신은 한국조선해양, 코오롱인도, 율촌학, 삼성 SDI, 기가베이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가 좋은 게 좀 정말 많았는데 펌텍코리아 좋은 실적 냈고요. 넷마블 놀라운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 크게 증가했고, JW 생명과학도 예상보다 좋았어요. 이게 수액제 기업이죠. 그리고 워닝머티리얼즈도 지금 예상보다 좋은 실적,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매출과 이익이 다 증가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KTNG도 매출, 이익 다 기대치를 넘었고, 현대그린푸드도 지금 매출, 영업이익도 예상을 조금 상회했지만 어쨌든 아주 큰 성장은 아니지만 기대보다 좋았고, 동진세미캠 저번에도 이제 제가 매분기 실적 분석 다 해드리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들어온 단골 손님이에요. 근데 예상치는 없어요. IR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도 놀라운 실적 585억, 작년 1분기가 471억인데 좋았고, 지누스가 침대 매트리스 만드는 기업이 현대백화점 계열사죠. 이제 예상이 59억인데 실제 영업이익이 275억 나왔고요. 매출액이 1,500억에서 2,500억으로 점프했습니다. 레드캡틴은 이제 여행사죠. 근데 여기도 역시 좋은 실적 냈고, 코텍은 카지노용 모니터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지난 1분기보다 압도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놀라운 회사 중에 하나가 CS윈드.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보시길래 좀 기다려보자. 하나솔루션처럼 좋은 흐름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252억, 매출 이익 다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적자에서 크게 반전했고, LIG 넥스원은 예상이 654억인데 1,100억 냈고, LG 플러스도 어쨌든 답답하지만 1분기당 2,600억씩 벌어요. 그 다음에 i3 시스템은 적외선 관련된 기업인데 좋은 실적 냈고, 오늘 주인공 APR 매출 폭발 1,489억에서 2,660억, 작년에 278억에서 영업이익이 546억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놀라운 실적 냈고, 미래에셋 증권주는 순이익 보시면 돼요.
역시 좋은 실적을 냈고, 파크 시스템즈 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 59억 예상했는데 132억으로 좋은 실적을 내줬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제가 제 시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드디어 둘이 만납니다. 아무튼 미국 증시 올랐습니다. 저희 투원투게더 다 올려드렸죠. 그래서 좀 빠르게 한번 오늘은 좀 진행해 볼게요. 미국과 중국이 주말 스위스에서 만나 무역회담 합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은 아직도 금리 인하 이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가 5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이제 폐지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좀 견조했고, 다만 이제 나스닥은 좀 구글이 좀 급락했어요. 이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장 마감 직전에 미국이 5월 15일부터 A, B, C 세 등급으로 국가를 나눠서 AI 수출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동맹국이라 그냥 무제한 수출 가능하고, 중동 같은 국가는 쿼터제예요. 일정 수량만. 그리고 중국은 수출 통제 대상. 이 세 개로 나는데 이걸 없애버리겠대요. 간소화시키겠대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급등했고, FMC는 무난했고,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요거를요, 맞아요. 요걸 제가 한번, 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요 그림이 다예요. 이 그림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미국 경제예요. 트럼프가 좀 제발 약 좀 달래요. 나 지금 아플 것 같아. 약 좀 주세요. 파월 연준장이 진단을 해요. 트럼프를, 미국 경제를. 지금 건강해요. 생각보다 뭐 관세 위협, 생활 습관이 별로 안 좋거든요. 뭐 관세 때문에. 근데 딱 보니까 건강합니다. 근데 몇 달 후에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입장에선 몇 달 후에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지금 약을 줄 수도 없거든요. 아플 때 약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월 의장이 제발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 기다리란 말만 한 20몇 번을 했대요. 예. 너 아프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고용이 악화되거나 뭐가 안 좋아지면 그때 약 줄게. 이 그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월 의장의 그 생각은 뭐냐면, 아플 때 와. 내가 그때 약 줄게. 지금 아프지도 않은데 왜 약 달라고 그래. 나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되고, 아프지 않은 사람한테 약을 먼저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픈 다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좀 답답하긴 하죠. 실제 경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미리 선제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확인하고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약을 지금 못 준다. 그래서 결론은 그게 답니다. 그래서 선제적 금리 인하 없고, 현재 경제 좋고, 생각보다 경제를 좋게 평가해서 시장이 좀 괜찮게 반응은 했어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무시했죠.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할 생각 없다. 그래서 6월에도 금리 동결될 것 같고요. 9월 돼야 금리 인하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그래서 시장 예상은 벗어나지 않았고, 반도체 수출 제한 폐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5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요거 폐지해서 좀 새롭게 규정을 만들겠대요. 수출 통제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좀 시간 걸리고, 규제가 너무 복잡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정립하겠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거론되는 거, 중동 위에서 이거 재정립하는 거 아니냐. 아랍에미리트 가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인텔 지분을 매입을 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늘리고, 아랍에미리트한테는 AI 반도체 수출을 무제한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죠. 예,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제 수출 규제가 이렇게 풀어지면 수출이 좀 늘어날 수 있어서 주가 올랐고요. 둘이 만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아시죠? 이제 서로 좀 어색한 침묵을 깨는. 그렇게 평가하는 골드만삭스도 있지만 기대도 해요. 그래서 베센트 장관과 허리펑 부총리가 이번 주말에 스위스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긴 어렵겠죠. 근데 빈손이면 실망하겠죠. 이제 그런 이슈는 있으니까 일단 이번 주에 만남을 한번 보시고, 엔비디아 좋았고, 애플은 아이폰은 사파리 쓰잖아요. 인터넷 검색할 때, 이 브라우저 쓰실 때 크롬 말고 사파리 많이들 쓰시지만, 물론 크롬도 쓰시지만 거기에 기본 검색 엔진이 구글이에요. 이거를 빼겠대요. 부사장이 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AI 검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네이버도 빠져버렸잖아요. 그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벨 테크놀로지 관세 정책 때문에, 이것도 반도체 기업이죠. 이 IR, 그러니까 투자자의 날을 연기했고, 테슬라는 뭐 보합에 끝났고요. 리비아는 차량 인도 대수를 낮췄으면 관세 때문에. 노보노디스크는 매출이 좋았고 실적 괜찮았는데
다만 이제 매출 가이던스를 조금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좀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이버 주가 아까 구글 때문이에요. 구글이 이제 이 핵심은 뭐죠? AI 검색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애플도. 그 사람들이 구글 검색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도 이제 기본적으로 AI 검색을 기본으로 탑재하자. 이런 얘기예요. 구글의 기본 그동안의 검색이 기반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구글도 AI 검색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우리나라 대표 검색 엔진 회사고, 그럼 네이버한테도 이게 좋은 내용이 아닌 거죠. 네이버도 AI 엔진이 있어요, 검색.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AI 검색하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대부분 뭐 챗GPT나 퍼플렉시티 이런 거 쓰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이제 우려죠. 그러니까 오늘 하락한 건 좀 너무 저는 우려가 과했다. 당장 그렇다고 네이버 검색 엔진이 AI로 뭐 모든 사람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네이버 검색은 많이들 써요. 저도 써요. 매일 씁니다. 저도 AI 검색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또 할 거는 네이버에서도 찾아요. 근데 이제 너무 앞서간 걱정이죠. 그리고 광고, 또 AI를 안 하는 기업도 아닌데, 단지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갑자기 4, 5% 빠져서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AI 검색으로 이제 바뀌려는, 애플도 그런 걸 탑재하려고 하니까 구글 검색이 위태로워지는 것 같고, 그럼 네이버도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패권은 재생에너지에 달렸다. 요 내용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임플란트 보험 적용 연령 지금 65세잖아요. 이걸 60세까지 낮추겠대요. 그래서 오늘 임플란트 주가 급등했어요.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아마 뭐 뉴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뭐 임플란트 주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 이제 여기 오늘 카드 뉴스로 올려드린 건데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설비 투자, 클라우드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데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 문제되는 건 규제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를 규제하잖아요. 지금 저도 이제 말씀 자꾸 드리는 게, LNG든 원전이든 재생에너지는 다 해야 돼요. 지금 미국은 전기 부족해요. 가릴 때가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는 재생에너지 막 규제하잖아요. 막 풍력 정말 싫어하고, 예, 태양광은 건들진 않아요. 근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는데 해고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미국은 화석연료가 많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했는데, 근데 데이터 센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과 같은 규제로는 데이터 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없대요. 탄소 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위해서도 근데 재생에너지에는 ESS가 붙는 거죠.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CS윈드가 정말 모처럼 좀 실적도 좋고 분위기도 좋았지만 트럼프 때문에 참 힘든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풍력이 그럼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필요해요. 탄소 배출도 당연히 없애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뭐든 다 있는 대로 다 투입을 해야 돼요.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예, 이걸 전력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 필요한 에너지 수요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가스 발전소의 단점, 이걸 권장하는데 건설 시간이 좀 걸려요. 예, 지금 많이들 하지만 재생에너지 좋은 점, 빨리 할 수 있어요. 태양광 금방 만듭니다. 예, 근데도 안 해주는 거죠. 예, 이 재생에너지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풍력 개발 왜 발전하는 걸 못하게 하냐. 예, 텍사스도 풍력 많거든요. 근데 육상 풍력은 안 건드는데 주로 해상 풍력. AI가 국가적 우선순위면 정책적으로 성장 뒷받침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다.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된다. 중국이 비교되는 거. 중국은 재생에너지 엄청 밀어줘요. 국가가. 예, 뭐 석탄 발전도 있지만. 그럼 이렇게 되면 중국한테 밀릴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억제 정책은 AI를 해야 되니까 모순된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AI 데이터 센터를 원하는데 재생에너지를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서로 모순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미국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 넥스테라 에너지 한번 읽어보시고, 테슬라, ESS, 예, 브룩필드 리뉴어블, 이거 재생에너지 관련주고, 덴마크 오스트의 해상풍력, 이 회사 주가 엄청 빠졌죠. 인페이지 에너지, 태양광, 퍼스트 솔라 태양광, 예, 그 다음에 ASE, 여기도 재생에너지, 도미니언 에너지, 여기 해상풍력, 예, 태양광, 이런 기업들이 좀 순환을 겪고 있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재생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그 지구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는 저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LNG도 좋고 원전도 필요하고요. 예, 둘 다 필요해요. 거기에 재생에너지 같이 가야 되고 그걸 뒷받침하는 전력기기, ESS 다 필요하다. 예, 그 명제는 뭐 분명히 저는 뭐 중요한 명제가 아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 보고서 일단 시간이 좀 될지 모르지만 기업 분석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SM 일단 실적 좋았습니다. 일회성이 있었어요. 이게 중국의 음원 매출이 갑자기 늘어서 근데 그거 제외해도 괜찮았어요. 2분기는 더 좋아지고요. 예, 2분기부터 DOE 연결 효과가 반영되고 그래서 올해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체 영업이익은 75% 증가하고 2분기에는 주요 또 아티스트가 다 컴백합니다. 삼성증권에서도 지금 여기 채미나 강영훈 연구원 콘서트 매출이 58%나 증가했고 DOU 실적이 반영되고 이번에 이제 데뷔한 하츠 투 하츠도 성공적이래요. 그래서 다만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경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한령 해지하면 가장 큰 수혜입니다. SM이. MC넥스는 이제 SK증권의 이동주 연구원님이 1분기 기대치. MC넥스도 실적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주가 못 가죠. 왜? 이 회사의 주력은 어디예요? 어디죠? 삼성 갤럭시. 근데 갤럭시가 중장기로 성장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막혀버려요.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갤럭시 25 잘 나갔고 점유율 확대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에요. 예. 수익성이 이렇게 참 좋은데 돈도 잘 버는데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전장 부품, 그러니까 갤럭시 말고 자동차 이쪽에 카메라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확장을 해줘라. 근데 이것도 잘하고 있어요. 차량 내 이 카메라 옵션 채택률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판가도 올라가거든요. 수주 잔고도 높고. 근데 시장은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메리츠 양승수 연구원님은 이 구동계, 이제 카메라 모듈이죠. 요게 S 시리즈뿐만 아니라 저가 사양까지 적용 범위가 늘어나서 좋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에 들어간 카메라, 빌트인 캠 있죠. 요런 데도 양산 품목이 증가하면서 좋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주가는 할인받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을 반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긍정적이고 파크 시스템 전 세계 1위죠. 원자 현미경 이걸로 검사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번에 뭐 정말 좋은 실적 냈고 작년 하반기 신규 수주 늘어났거든요. 이게 1분기 호실적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상고하저예요 수주가. 그래서 1분기가 이렇게 보통 실적이 좀 이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서 예상도 낮았거든요. 깜짝 실적이 나온 거예요. 작년 4분기가 예년의 4분기 수준을 크게 상회한 수주가 나와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반영되고 있고 하이브리드 이제 장비죠. 네, 장점만 취합한 이 장비도 어쨌든 이번에 테스트가 끝나면서 매출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부분을 이렇게 보는 거랑 좁은 범위를 보는 이 두 가지를 합쳐버린 거예요. 장점만 취합한 거죠. 그 하이브리드 장비인데 이게 이번에 이제 공급이 돼서 이제 매출이 된 것 같고 중국 수주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원자현미경 1등이니까 저는 1등에 1등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CC는 실적이 기대에 부합했지만 좀 아쉬운 건 건자재는 안 좋아요. 실리콘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실리콘이에요. 미국에 또 미국 기업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관세 영향도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쟁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업을 접으려고 하고 있고 또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실리콘 수요 늘거든요. 전반적으로 향후 전망은 좋은데 주가가 너무 안 갔죠. 예,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PBR 0.41배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평가니까 중장기로 좀 바라보자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주식은 어쨌든 뭐 성장주를 뭐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거 좋지만 기본적으로 쌀 때 사야 돼요. 싸게 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예, 그래야 리스크가 줄거든요.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더 싸질 거 사면 안 돼요. 앞으로 좋아질 게 반영이 안 돼서 쌀 때 그런 걸 투자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게 가장 좀 좋은 전략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쿠팡 실적 좋았습니다. 다만 기대는 좀 못 미쳤지만 그 비용 증가 때문에 근데 신사업 때문에 그렇고요. 대만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만에서 판매되는 저도 예전에 한번 대만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쿠팡 그 이치 있잖아요. 배달하는 거 그런 것도 활성화돼 있고 쿠팡이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이 이제 제2의 한국으로 대만을 꼽았고 거기에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점유율을 좀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이고 다만 돈이 좀 들어가니까 비용은 좀 증가했고 우리나라 온라인 전자상거래 성장률이 2%밖에 안 되는데 벌써 16%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프리미엄 브랜드도 확장되고 있고 대만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활성 고객 수가 2,340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도
저는 긍정적. 그래서 오늘 주가 10%나 올랐어요. 예, 쿠팡도. 그래서 어쨌든 너무 오를 때 쫓아가실 필요 없지만 쿠팡도 지금 검증된 국내 대표적인 내수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먼저 말씀을 해드렸고 이제 이 원전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왜 지금 원전에 주목해야 되냐면 홀텍이라는 회사가 비상장인데 SMR 아시죠? 소형 모듈 원자로 저희 옛날에 우리 함께 배우기 한번 배웠던 그 이제 관련돼서 비상장 기업인데 사용 후 해결료 처리하는 업체인데 SMR 절대 강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번에 팰리세이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합니다. 미시간주에 위치한 폐쇄 원전이 있어요. 그걸 인수해가지고 SMR 300 모델 2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착공해서 얼마 안 남았어요. 2030년에 운전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여기래요. 요걸 인수한 거예요. 미시간주에. 예, 그렇게 해서 정부 지원도 받아요. 근데 여기 핵심은 현대건설.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현대건설과 같이 합니다. 2025년 2월에 협약을 맺었어요. SMR 2기 같이 하자. 예,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여러 회사랑 맺었는데 여기에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현대건설, 미국 사업, 영국 진출을 위해서도 MOU도 체결했어요. 그래서 홀텍은 SMR 개발사로 굉장히 능력 있고 예, 미국 에너지부가 이 SMR 프로그램에 그 3.5세대 경수로 기반 SMR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걸 지원자를 받았어요. 근데 홀텍이 여기 지원한 거죠. 예, 그래서 홀텍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홀텍이 요 사업도 하지만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에도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근데 현대건설을 왜 파트너로 그럼 선정을 했냐? 가짜 누군가는 SMR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전을. 그걸 지어주려면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 현대건설을 꼽은 겁니다. 예, 현대건설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거든요, 옛날에. 예, 그래서 대형 원전 시공 경험이 이미 입증됐어요. 이게 정말 아무 건설사랑 할 수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중국, 러시아랑 할 수도 없고 미국이.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파트너로 적합하다. 그리고 엄격한 규제 환경을 가진 국가들이 있는데 현대건설은 그런 국가들의 원전을 또 수행한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거면 경험 부족한 회사가 아니라 현대건설과 파트너를 맺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SMR의 주요 파트너로 현대건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고 원전 우리가 이제 건설주를 저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 가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 원전 때문이에요. 원전 수요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SMR 그리고 내년에 대형 원전의 성과 체코 원전은 물론 대우건설이 가져갔어요. 그렇지만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도 우리가 수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현대건설은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랑도 함께합니다. 불가리아 원전을 우리가 못 땄지만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거든요. 근데 거기 건설 파트너는 현대건설이에요. 그만큼 입증이 됐어요. 웨스팅하우스도 건설 능력이 없어요. 원전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어줘야 돼요. 그 파트너가 현대건설이 된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 우리나라 그래서 건설주가 무조건 주택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그 원전 이슈까지 좀 같이 곁들여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고요. 국제유가는 어쨌든 지금 앞으로 이게 재고가 늘고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50달러까지. 예. 이미 50달러 떼죠. 그래서 공급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펙이 공급을 늘리죠. 미국이 공급 늘리죠.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장기화로 하방은 좀 단단하게 돼 있지만 언젠간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우디가 어쨌든 유가 방어하는 걸 포기하고 점유율로 이제 바꿔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유가를 낮추는 요인이고 유가 낮추면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에는 긍정적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이제 빅파마가 먼저 맞고 찾긴다는데 이번에 이제 관세 정책이 발표될 거예요. 5월 18일 안에. 근데 어쨌든 원료의약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비중이 5, 6%밖에 안 돼요. 전체 의약품 가격에. 마진이 40에서 50이에요. 빅파마들이. 그래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은 미국에 재고를 많이 벌써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올해는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내년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관세를 부과하면. 그래서 일단 좀 보셔야 되겠고 5월 30일, 6월 3일 날 미국 임상종약회도 좀 지켜보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ABL 바이오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비나이 프라사드 박사가 이번에 CBER 이게 뭐냐면 미국 그 생물의약품 평가연구센터 신임 국장인데 이 사람이 FDA 승인 잘 안 해주나 봐요. 소문이 났나 봐요. 가속 승인, 빨리 승인해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백신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임상 시험도 엄청 까다롭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또 비용 증가하잖아요. 그래주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막연한 걱정이죠. 네, 과거에 그랬다고 무조건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승인 받아야 될 약을 안 해주는 건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만 우려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미국에다 공장 지어야 되는 것도 이제 행정명령.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제조 시설을 만들 때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시를 내렸대요. 그래서 아마 미국의 공장은 지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그래서 그런 좀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관세는 아까 말씀을 한번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은 어쨌든 미국의 생산 거점을 이제 앞으로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서 좀 말씀드렸고 공시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한국조선해양의 원유 운반선 현대사모입니다. 이 중국에 갈 게 우리로 오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이시죠? 그다음 코오롱인더가 배당 정책 변경해서 배당을 좀 이제 기본 배당을 1,300원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제 1,300원이면 배당 수익률 꽤 괜찮아요. 4.1%. 주가도 워낙 낮은 위치고 유가 떨어지면 또 수혜주죠. 네. 율촌학은 이제 2차 전지 회사인데 이제 관련해 원래는 이제 라면 봉지 만들거나 과자 봉지 만드는데 2차 전지 그 파우치 필름이죠. 그래서 많이 빠졌다가 좀 주가 올라왔는데 여기 이용각 감사가 한 4,100만 원 장내 매수했고 삼성 SDI는 9천만 원 정도 장내 임원의 매수가 있었고 기가비스도 김종준 이사가 1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시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제가 정말 최대한 좀 빠르게 다 대부분 전달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쨌든 좀 이게 강보합에 급등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견조한 것 같아요. 국내 시장 견조하고 다만 외국인이 오늘 샀네요. 아까 장중에 계속 팔더니 어쨌든 오늘 외국인이 결국엔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건 좀 긍정적이고 막판에 좀 들어왔죠. 막판에 아마 이게 동시효과에 들어와서 이거는 좀 큰 의미부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연기금은 좀 팔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섹터로는 임플란트 아까 말씀드린 미용 의료기기 APR이 거의 상한가 갔어요. 대단하죠. 실적 원택도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원택도 좋았고 휴메딕스 뭐 관련된 기업들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의 날입니다. 뭐 비만 치료제까지 해서 화장품 덩달아 갔죠. 코스맥스 뭐 난리가 제닉부터 해가지고 뭐 다 좋았습니다. 면세점 좋았고요. 현대백화점이 지누스가 폭발하니까 62,000 넘겨 6만 원 이제 가뿐히 넘겼고 영상 콘텐츠 쪽도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태양광도 오늘 좋았고 오늘 CS윈드 10% 그래서 어제 물어보신 분께서 조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고 전력설비 뭐 다 좋았고 다만 오늘 아까 네이버가 좀 안 좋았고 카카오도 좀 오늘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해운조 좀 부진했고 피팅 조선 약간 기자재도 약간 쉬어갔고 항공전 이제 어제 좋았지만 오늘은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건설주 오늘 좀 쉬어갔어요. 어제까지 급등하다가 자동차는 관세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시총 상위 기업 중에 아까 LIG넥스는 다 실적입니다. 실적에 따라 좋았고 하나솔루션도 좋았고 삼성 E&A도 오늘 오랜만에 좋았지만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관련주는 이게 이렇게 빠질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고용이 오늘 많이 갔고 그 다음에 화장품, 실리콘투, 파크 시스템즈, 실적 좋은 기업들, VT, 원텍 뭐 이런 기업들 좋았고요. 반면 CJ E&M은 오늘 좀 실적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카페24 오늘 글쎄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SM도 좋은 실적이지만 좀 주가 많이 올라서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확실한 건 실적 좋은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결국 모든 걸 장악했고 관세 영향이 없는 기업들로 수급이 많이 이동했고 이런 부분들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짧지만 아무튼 압축해서 전달해 드렸으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매경 서울 머니쇼 갔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전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이제 끝나고 이제 좀 사진 찍어달라고 이제 촬영 때문에 사진 이제 같이 촬영 좀 해드렸거든요. 원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근데 다 너무 좀 정말 감사한 게 그 귀한 시간에 거기 오셔가지고 또 그 강의도 들어주시고 좀 제약바이오 오늘 강의였거든요. 근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방송 너무 잘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저도 부모인데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어쨌든 이제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식사하실 것 같은데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예, 오늘 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부모님께 항상 저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오늘만큼은 예, 부모님께 예, 좀 감사하는 또 시간이 오늘만큼은 아니죠.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겠지만 더 특별하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